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2년 9월 22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USD, KRW 차트, 코스피 차트, 부동산 가격 추이 등을 살펴보면서 현재 자산 시장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거의 한 300일 정도 동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18일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회가 왔으니 기회를 어떻게 잡을까를 궁리하고 계실 분들도 있겠지만, 기회가 찾아왔다는 관점 하에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을 것인가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바닥이 아니라 추가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구간에서 분명히 거시적 관점에서는 저평가 구간이 맞습니다. 이런 큰 하락이 한번 있었죠. 그러면 이때만큼은 아니어도 여기서 추가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서 뭐 횡보를 하다가 하락을 하고 그 다음 바닥을 다진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최근 이제 금리 발표를 보면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연준 금리 결정에 대한 추이를 보는 건데, 2000년대에도 3번이나 금리 인상을 연속으로 했었는데 0.25%를 2번 인상하고 0.5% 인상을 한 번 했었죠. 그리고 인하를 할 때에도 0.5% 인하를 연속적으로 하다가 0.25% 인하, 0.5% 인하, 그리고 인상할 때도 또 2004년도에 인상을 할 때에도 0.25%를 연속적으로 쭉 인상을 했었고, 자 보시면 0.5, 0.25, 0.75 가끔마다 0.75가 나오는데, 최근 20년 동안의 금리 인상 상황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이 다 0.25 아니면 0.5였다라는 거죠. 0.5도 사실 드문 그런 상황인데, 최근 금리 인상 추이를 봤을 때 0.25% 인상, 0.5% 인상, 0.75% 인상, 0.75% 인상, 0.75% 인상.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굉장히 초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한다는 거는 코로나 때 굉장히 과격하게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리 인하도 했었고 엄청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마구마구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결과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주식 가격도 많이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소비도 늘고, 소비가 늘면은 기업들도 매출이 늘고, 매출이 늘면 투자도 더 잘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의 고용이 늘고 선순환이 거시경제상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로도 반영되고 그러는데, 지금 금리 인상을 이런 식으로 대폭하게 되면은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 금리 때문에 부담이 돼서 소비도 줄고, 시장에 풀린 돈 자체가 빨아들여지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돌고 있는 돈 자체가 사라지고, 소비가 위축되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은 고용도 줄고,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뭐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이 한창 불장일 때 소비했던 걸 떠올려 보시면은 소비도 잘 하게 되고, 왜냐면은 내가 지금 당장 코인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으니까 이게 내 진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비도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코인도 많이 떨어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가 적다 보니 같은 돈을 벌고 있더라도 소비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 전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경제 자체가 지금 바로 회복될 여지 자체가 없고, 그리고 현재 전통 금융시장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커플링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당장 뭐 버라이어티하게 오르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도,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2024년도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올 때마다 상승장이 시작됐었죠. 16년도 반감기 때도 상승장이 됐었고, 20년도 반감기 때도 상승장이 시작됐었고, 또 24년도 반감기도 앞으로 오려면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럼 그때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당장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기대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더리움 가격도 현재 저점을 높여서 올라온 상태지만 한 번 더 크게 저점을 깨주는 그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한 번 깨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도 바닥을 깨고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기약이 정말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차트를 봤을 때 고점 대비 87%가 내려온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한 투자자가 여기가 바닥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 거예요.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해야겠다 해서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봤더니만 바닥까지 62%가 더 내려갔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요 구간과 요 구간이 분명히 저평가 영역이었다는 거 맞아요. 여기서 샀으면은 정말 여기까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60%다 보니까 실제 이 지점에서 투자를 진행하던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저평가 영역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현금을 태워버리는 거는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번부터 이제 현금 비중을 반드시 이제 가져가시는 거를 저는 권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라던가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기가 올 때마다 달러 이 환율이 원화 대비 이 USD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IMF 때도 그렇고 2008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현재 시점이 그런데 이 고점을 잇는 추세를 깨고 돌파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달러가 지금 어디까지 치솟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바라보는 어떤 기술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한번 이제 이 달러가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쭉쭉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도 보면은 상승하기 시작한 다음에 약 231일 동안 지속적으로 달러가 원화 대비 가격이 올라갔었어요. 그럼 지금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언제까지 상승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2008 금융 위기 때처럼 간다라고 하면은 23년 초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때랑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굉장히 23년도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데 저도 진짜 자칫하다가는 23년도에 정말 큰 위기가 전체 자산 시장에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환율이 엄청나게 오르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이 한국 시장에 있는 그 외국인 자본들이 빠져나가서 다시 이제 USD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현재도 이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고환율 상태가 되면은 더 외인 자본이 더 많이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코스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지면 이 주식에 현재 물려있는 분들의 어떤 자산 가치가 얼마나 많이 훼손되겠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도 2019년, 20년, 2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20년도 말쯤에 어떤 그 재테크 스터디 같은 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비트코인 한참 투자를 하면서 제 자산이 그때 당시에 한 7억 8억 이 정도가 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모임에서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한다, 비트코인이 가장 유망한 자산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그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저를 굉장히 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었거든요. 약간 한심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었는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현재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12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샀다 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2억이나 되는 아파트를 어떻게 사셨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풀 대출을 그 남자분 여자분 부부가 풀 대출을 받았는데 제2금융까지 풀 대출을 받았고 그것까지도 모자라서 양가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연끌을 하던 와중에 조금 부족해가지고 사촌 돈까지 끌어다가 연끌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 관점에서 부동산이란 자산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굉장히 큰 위험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유동성이 완전히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큰 돈을 들여서 사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20년도 21년도 자산시장에서 사는 거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고점에서 연끌을 해서 사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셨는데 저는 속으로 비트코인 투자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 있던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너무 축하드린다, 너무나 잘하셨다, 그게 정말 돈 버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고점이구나. 지금이 부동산 고점이 아니고서야 이거는 내가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모든 투자 시장에서의 나의 상식을 전부 다 깨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하워드 막스님이 쓴 책을 보고였는데요.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이클에 이러한 패턴이 있음을 믿고 인지하며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다. 움직임의 시기, 지속 기간, 속도, 힘, 이유 등 세부 사항은 다르고 이 점이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 이면에 숨겨져 있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초 역학은 되게 비슷하다. 특히 고점이나 저점에서 되돌아오는 움직임은 중간 지점에서 거의 대부분 멈추지 않는다. 중간 지점이 얼마나 옳고 적절한지는 상관없다. 중간 지점을 지나 반대쪽 극단으로 가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 코스피 차트인데 제가 이 저점과 저점을 잇고 고점과 고점을 이은 이 채널 안에서 이 가운데 점점점 이 부분이 중위값이라고 해보면은 방금 제가 읽은 부분에 의하면 중위값을 벗어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정말 신기하게도 이 중위값에 돌아가려는 어떤 성격이 있고 중위값 돌아가서도 중위값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값이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맞든 틀리든을 떠나서 그 아래로 가려는 어떤 습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 글이 굉장히 미신적인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분이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경제나 투자 세계에서 사이클은 다음 사건을 일으키는 일련의 사건들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봤을 때 중력이나 추진력 같은 힘에 의해 좌우되는 물리적 현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고 앞으로도 볼 내용처럼 이러한 편차의 시기, 속도, 크기의 다양함은 주로 심리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코스피 차트든 아니면은 뭐 부동산 차트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사람이 사고 사람이 팔고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여겨지는 선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고평가 영역과 저평가 영역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마치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움직임을 반복한다라는 거죠. 10년도, 21년도, 특히 18, 19, 20, 21년도 때 서울 부동산,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찬양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 아파트는 절대적으로 불패한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면서 서울 아파트가 무패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하워드 막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이클은 불가피하다. 가끔씩 상승이나 하락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엄청난 극단을 향해 갈 때가 있다. 자, 엄청난 극단을 향해 갈 때가 2018, 19, 20, 21이었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오래된 규칙을 쓸모없게 만든 지정학, 제도, 기술, 행동의 변화를 들먹인다. 그리고 최근 추세를 추정하여 투자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래된 규칙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그리고 사이클은 다시 시작된다.
그리고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똑같거나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종종 젊고 늘 확신에 차 있는 신세대는 이 상황을 금융계와 더 크게는 경제계에서 엄청나게 혁신적인 발견인 양 맞이한다. 저는 이걸 봤을 때 굉장히 서울 부동산을 맹신하고 찬양했던 그 분들의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고, 사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NFT 같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정말 이렇게 한 번 더 상승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다르지 않겠느냐, 저조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이번엔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인데 저도 왠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발언을 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역시나 완전히 틀렸고, 저 역시나 매우 부족한 이 투자 시장에서의 개미구나 라는 거를 돌아와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도 물론 이 블록체인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NFT도 마찬가지고 P2E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정말 눈부시게 성장하고는 있으나, 이 버블이 생겼다가 버블이 꺼지는 이 상승과 하락의 이 사이클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까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이클의 트리거 역할을 했던 이 반감기 사이클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을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반감기 전후가 될 때까지는 오히려 이 비트코인을 팔로우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보기도 하고 살펴보되, 너무 큰 돈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앞으로 향후 1, 2년 동안은 자산시장에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태에서 그 거품이 좀 많이 걷어 나가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모두 거품이 좀 빠져나가면서 자리를 좀 잡고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여력과 그리고 현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캐시카우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성공하시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